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전 언론이 속보로 대서특필한 대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김용은 정진상과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본인도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한 바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재명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화영 전 의원은 쌍방울 그룹과 유착관계로 구속 상태인데 연일 이 이화영과 쌍방울 그룹과의 수상한 커넥션, 특히 대북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핵폭탄급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인데요. 이화영이 쌍방울과 아태우뿐만 아니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돈이 등장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의혹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을 위해 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마련했고 실제 이게 실행에 옮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이화영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로부터 4억 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런 문제의 이화영이 소위 대장동 일당과도 돈으로 얽혔을 수도 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입니다. 물론 한 언론이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방법 등이 자세히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월간조선이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과 별도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는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와 친한 이화영 전 의원에게 로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와 상의에 그치지 않고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2012년 총선에 나선 이화영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 종교단체에 1억 원을 줘야 한다며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이에 남 변호사는 1억 원 상당의 돈을 만들어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만배는 모 종교단체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1억 원이 모 종교단체로 간 데에는 이화영 전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이번 의혹의 큰 골자인데 이것과 관련한 진술은 작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작년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2년 초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화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에서 8천만 원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의원 선거 당시인 2012년 초 모 종교단체에서 이전 의원에게 몰표를 주도록 하기 위해 1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김만배로부터 들었고 1억 원을 마련해서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며 김만배가 종교단체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전 의원에게 로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즉 2012년 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공영개발 추진을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측근을 통해 로비해야 한다는 게 김만배의 입장이었고 실제 실행했다는 진술인 것인데요. 이화영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당선이 되면서 국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4년 뒤인 2008년에는 서울 중랑갑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상수 의원이 사면복권됨에 따라 불출마했었는데요. 그러던 이화영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기를 노렸고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동해 삼척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화영의 공천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화영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현대차그룹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민주당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민주통합당은 이화영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러자 공천이 취소된 이화영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요. 바로 이때 김만배가 이화영의 당선을 위해 모 종교단체의 남변호사가 마련한 1억 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만배와 남욱 등이 검찰 진술에서 밝힌 돈을 모 종교단체에 전달했다는 시기가 이 시기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화영은 득표율 10.33%로 낙선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김만배와 남욱의 작년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치했고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로 분류되는 지휘부가 포진됐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0월경 대장동 일당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금 전달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사실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은 대장동 사건 초반부터 연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화영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한성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물론 당시 이화영 측은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이라며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한성 씨는 이화영이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의 사내이사로도 2011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남북,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을 기획연구하는 싱크탱크인데 단순 계산을 해봐도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이란 이화영의 해명은 맞지가 않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친문재인 검사들로 이루어진 중앙지검은 이를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친문검찰이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난 정권의 친문검사들의 대활약 덕에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즉 비리의 몸통과 윗선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는 얘기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집단과 범죄 집단을 확 뿌리 뽑아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과 포부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